괜찮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른이 넘은 택시기사의 말에 외국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공경에 처해 있던 그녀에게 그 말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리게 될지를, 그리고 이 기사가 바로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사실 또한. 가을 해질녘이 서울의 거리를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포장마차의 튀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김건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택시 핸들을 잡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그의 손은 오랜 노동의 증거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남자의 손에서는 과거 대기업의 중요 서류에 사인을 하던 시절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졌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는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젠 한계인가. 김건일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한 지 10년이 됩니다. 대기업, 해외 사업부에서 활약하던 시절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계약을 성사시켰고 1년에 몇 번이고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존경을, 상사에게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내 미숙이 쓰러진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돼서. 병실에서 힘없이 미소 짓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김건일은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병명은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김건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치료법을 찾아다니고 다른 병원의 소견을 듣기 위해 몇 군데나 돌아다녔으며 비급여 항목의 고액 치료까지 시도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미숙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김건일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반드시 낫게 해줄게. 하지만 의학은 김건일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6개월간의 투병 끝에 김건일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김건일은 미숙의 손을 꽉 쥔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산더미 같은 청구서 앞에 섰을 때 김건일은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병원비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과 저축을 모두 쏟아붓고도 8천만 원의 빚이 더 남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형제들과는 부모님 부양 문제를 두고 다툰 이후로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친형에게서는 네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우리만 고생했다는 원망을 듣고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빌라의 단칸방과 빚, 그리고 아내의 영정사진뿐이었습니다. 미수가 나 아직 버티고 있어. 매일 아침 영정사진에 말을 거는 것이 김건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지난 10년간 김건일은 다양한 손님들을 태워 왔습니다. 심야에 만취한 회사원, 약속에 늦은 직장인, 관광차 온 외국인, 병원으로 향하는 노인,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기사 양반 운전 실력이 형편없는 거 아니야? 요금이 너무 비싸잖아. 바가지 씌운 거. 아니야. 하지만 김건일은 언제나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가겠습니다. 요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대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미숙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 말을 김건일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7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시오. 남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모시겠습니다. 김건일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기사 양반, 고마워요. 요즘은 친절한 사람이 드물어서 말이야. 남성은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아니, 당연한 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다른 택시를 탔더니 빨리 가라고 더 밟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기사님도 힘드실 텐데 케니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남성은 케니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도 아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케니치의 마음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기쁨도 냉혹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지난달 대부업체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이 이상의 연체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문구가 케니치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거액의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생명보험도 이미 오래전에 해약한 상태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 컵라면이나 편의점, 마감 할인 상품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름밤엔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엔 겹겹이 쌓은 담요 속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케니치는 아파트 옥상에 섰습니다. 저 난간만 넘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미치코,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케니치의 손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현실처럼 아프게 파고듭니다.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더니 아파트 관리인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타무라 씨 아니신가? 이 밤늦게 어쩐 일이시오? 케니치는 황급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니요, 그냥 야경 좀 보려고요. 아, 그렇구먼. 하긴 여기서 보는 경치가 참 좋지. 관리인은 케니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타무라 씨. 나도 옛날에 말이야. 참 힘든 시절이 있었어. 관리인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됐지. 이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 케니치는 놀라 관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루는 동네 꼬마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더라고. 내가 그 애를 일으켜주고 반창고를 붙여줬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어주더군. 관리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지. 그러셨군요. 케니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타무라 씨, 당신은 참 다정한 사람이야. 항상 깍듯하게 인사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직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관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케니치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치코,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지막이 읊조린 케니치는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자. 미치코와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앞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케니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온 힘을 다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걸 끝내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택시. 다급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케니치가 브레이크를 밟자 금발의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며 아이의 손을 잡고 필사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금발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에어포트, 플리즈. 여성은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케니치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과거 해외 사업부에서 일했던 덕분에 영어는 여전히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 땡큐, 땡큐. 영어를 할 줄 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뒷좌석에 올라탄 모녀를 케니치는 백미러를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3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속에서 강한 결의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딸아이는 불안한 아이는 엄마에게 꼭 매달려 작은 손으로 엄마 코트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야?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어였지만 케니치에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괜찮아, 엠마. 꼭 뵐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몇 시입니까? 케니치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6시입니다.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발 시간에 맞춰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저녁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케니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쌓은 도로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케니치는 뒷길을 선택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여성은 손목시계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엠마, 무서워. 괜찮아, 엠마.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께 데려다 주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초조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시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케니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던 시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여성은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께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서둘러 표를 구하고 짐을 쌌지만 이 아이가 아끼는 인형을 두고 왔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엠마가 끌어안고 있는 토끼 인형은 조금 낡았지만 소중히 다뤄온 티가 났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엠마가 태어났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케니치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치코도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하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버님을 꼭 뵈실 수 있을 겁니다. 케니치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엑셀을 더욱 깊이 밟았습니다. 평소라면 피했을 고속도로까지 이용하며 케니치는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저씨, 빠르다. 엠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백미러를 통해 엠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빨리 달리는 게 특기거든. 우와, 엠마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케니치의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엠마, 그 인형 이름은 뭐야? 레빗?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렇구나. 레빗도 할아버지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겠네. 레빗도 보고 싶대. 엠마는 기쁜 듯 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인사는 감사한 눈빛으로 케니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딸이 웃은 건 처음이에요. 케니치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케니치 씨, 참 다정하네요. 케니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치코, 나 오늘 제대로 다정하게 하고 있는 걸까? 1시간 15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케니치의 말에 사는 놀란 듯 시계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금이 얼마죠? 사는 허둥지둥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저기 지갑이 없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엠마가 잠에서 깨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작은 목소리가 케니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돈이 없어? 택시비를 못 내. 할아버지를 못 뵐지도 몰라. 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못 보는 거야. 엠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엠마의 눈물이었습니다. 발건우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건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서 아버님께 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건우 씨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친절이 될 겁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엠마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건우 씨는 엠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기회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당신은 천사인가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사라는 명함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라 얀센, 글로브 커넥트 솔루션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건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잘 보살펴 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우 씨는 명함을 받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기사님 성함과 택시 회사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회사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시보드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명함에는 발건우라는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택시 회사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발건우 기사님. 사라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엠마가 토끼 인형을 흔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끼도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우 씨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엠마,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려. 네, 꼭 전할게요. 모녀는 공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엠마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건우 씨도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건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지친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습니다. 미경아, 나 약속 지켰어.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미련은 없어.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자. 그는 다짐했습니다. 건우 씨는 택시를 출발시켜 차를 반납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택시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건우 씨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고 장판은 달아해졌으며 겨울에는 외풍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건우 씨와 미경 씨가 마지막을 함께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미경아.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미경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가 가장 사랑했던 미소였습니다. 회사에 들러 택시를 반납하고 온 길이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부로 그만두신다는 거 진심이세요? 배차 담당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요. 건우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섭섭하겠네.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기사님은 우리 회사에서 손님들 평판이 제일 좋으셨어요. 그 친절한 기사님을 다시 찾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몇 통이나 왔었다고요. 배차 담당자는 건우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나요? 기분 좋은 이야기네요. 건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건우 씨는 그 말을 남기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지를 펼치고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구려. 매일 당신에게 말을 걸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소.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빚은 감당할 수 없고 이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과의 약속은 지켰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당신의 그 말을 말이오. 오늘 하루 진심을 다해 실천했소.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모녀를 요금도 받지 않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지. 그 모녀가 무사히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구려. 엠마라는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소.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춥고 어둡습니다. 저는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다오, 미치코. 그리고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소. 편지를 다 쓴 케니치는 조용히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내려놓았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미치코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미치코가 쓰던 찻잔뿐이었습니다. 케니치는 찻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옅은 분홍빛이 도는 도자기에 작은 벚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치코는 이 찻잔으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케니치 씨, 차 준비됐어요. 케니치의 뇌리에 미치코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미치코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치코. 당신이 타준 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말 괜한 소리만 하시고. 미치코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빈말 아니야. 진심이야. 케니치가 미치코의 손을 잡자 미치코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케니치 씨,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그럼 언제까지나 함께합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케니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치코, 눈물이 멈추질 않소. 이른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을까요? 이윽고 눈물마저 마르고 케니치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무언가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여기서 몸을 던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미치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잘자, 미치코. 내일은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지.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그제야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잠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케니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택시 회사 배차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타무라 기사님, 죄송하지만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요. 오늘하고 내일만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없을까요? 케니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세를 진 회사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니치는 다시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케니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도시를 달리고 또 다른 손님을 태우고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늦게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케니치는 겨우 차를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타무라 기사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배차센터의 젊은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녹초가 된 케니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힘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문 앞에 다다랐을 때 케니치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3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타무라 케니치 씨 맞으신가요?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케니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죠. 가로등 불빛에 사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백발의 신사적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지성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도 함께였습니다. 아저씨! 엠마가 케니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타무라 씨, 사라는 케니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네, 저 어떻게... 케니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쪽은 제 아버지, 로버트 존슨입니다. 사라가 옆에 있는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로버트는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케니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찬 악수였습니다. 미스터 타무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님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싸워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독하시다고 들었는데 케니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무척 놀라셨어요. 사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의식도 거의 없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이 아이가 크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가요, 엠마 얼굴을 보고 우셨어요. 엠마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셨어요. 대단하죠? 40년간 사업에만 몰두하며 가족은 뒷전으로 미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의 기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최고의 약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케니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아니요, 다행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버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을 찾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택시 회사에 연락했더니 다무라 씨는 며칠 전에 그만둔다며 차를 반납했지만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오늘까지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케니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택시의 GPS 기록으로 사흘 전 경로를 특정하고 방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을 알아냈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자마자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찾아내라고,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다무라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케니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스터 다무라, 저는 미국에서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지사를 둔 회사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성공만을 좇아왔습니다. 매출, 이익, 주가 같은 것들만 추구해왔죠.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딸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소중히 여기시라고 말씀해 주셨다더군요. 당신의 그 상냥함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케니치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저는 사업에 미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케니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 다무라,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의 비즈니스 세계에 필요합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배려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즈니스의 기반입니다.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케니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저 택시기사일 뿐입니다. 빚도 있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케니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야만 한다. 가치가 없다고요?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스터 다무라, 당신은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죠.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질인지 당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무라 씨, 저는 CEO로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업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죠. 하지만 당신처럼 순수하게 타인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 힘듭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이익을 쫓는데 급급한 나머지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과거 대기업의 해외 사업부에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비즈니스 경험도 풍부하죠. 그리고 지금은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습니다. 케니치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그건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케니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실행에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 이야기라니,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케니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로버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에는 금박으로 회사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묵는 호텔로 와주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케니치는 방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코, 나 어떡하면 좋지? 집에 미코는 변함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케니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자신에게 갑자기 내밀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빛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케니치는 정처 없이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옆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뵌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노인도 케니치를 알아봤습니다. 택시기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병원까지 태워주셨던 사람입니다. 케니치는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때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기사님 덕분입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의 친절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실은 그날 저도 모든 걸 포기할 생각이었거든요. 케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졌지만 기사님의 친절함을 느끼고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께 식사를 배달해드리는 일이지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케니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도 실은 케니치는 자신의 사정을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빚 문제와 아내를 잃은 슬픔, 삶을 포기하려 했던 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기회에 대해서까지 전부 말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타무라 씨, 당신은 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부녀도 구했지요.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란 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당신이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 때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노인은 케니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내분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케니치 씨,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케니치의 마음속에 미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케니치 씨,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케니치는 로버트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은 케니치가 사는 아파트보다 수십 배는 더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고 발밑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버트는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케니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남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로버트와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케니치를 껴안았습니다. 타무라 씨, 제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택시 서비스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친절국제택시입니다. 콘셉트는 이익보다 사람입니다. 케니치는 놀랐습니다. 택시 회사를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버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택시 회사가 아닙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기사님들을 갖추고 관광 가이드나 통역 역할도 함께 제공할 겁니다.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전용 기사 계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사님들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타무라 씨, 당신이 사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케니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이라니요?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처럼 인품이 훌륭한 분이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회사 전체에 좋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해외 사업부 출신 아닙니까? 영어도 능통하시고요.
택시 업계 현장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빚이 그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8천만 원이었죠.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건일 씨,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손주도 있고요. 당신의 친절이 아니었다면 저는 가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셈입니다.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건일 씨, 부탁드려요. 저희와 함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건일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 멋진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신을 믿습니다. 건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온마음 글로벌 택시의 설립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빚과 외로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한 택시기사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외국인 분야를 도운 결과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건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건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실은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더군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일은 분명 다른 풍경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통의 편지가 건일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잃고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당신의 따뜻함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 덕분에 아들 목까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편지 앞에서 건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건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건일 씨,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온마음 글로벌 택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예약이 쇄도했고 불과 석 달 만에 직원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전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관광 가이드와 통역까지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다며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건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익보다 사람을 돕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해하던 한 한국인 가족을 기사님이 무료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길을 잃은 중국인 노부부를 밤늦게까지 수소문하여 예약한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건일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은 나중에 따라 오는 겁니다. 먼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시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니까요. 직원들은 건일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회사에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사람들이었죠. 구조조정으로 자신감을 잃었던 50대 전직 회사원,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남겨진 40대 젊은 여성부터 큰 병을 이겨내신 60대 남성, 빚을 모두 청산한 30대 남성, 사고로 가족을 잃은 50대 여성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케니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지원했던 겁니다. 케니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한 직원이 케니치를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마저 외면당할 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걸까요? 케니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구하게 될 겁니다. 직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니치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던 어르신께서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케니치에게 전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무라 씨, 노인은 케니치를 보고 환한 미소로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덕분에요. 실은 제가 한 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타무라 씨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꼭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 여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와 제휴를 맺고 싶습니다. 저희 고객들에게 당신의 택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케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케니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휴 덕분에 환대 국제택시의 실적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1년 후, 환대 국제택시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택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 외 다른 도시로도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또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회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타무라 씨, 정말 대단한 회사를 이루셨군요. 제가 4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당신은 단 1년 만에 해내셨습니다. 케니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미치코가 제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 씨와 당신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치코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아내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온화한 가을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고 은은한 국화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미치코, 할 얘기가 있어. 케니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4년이 흘렀네. 그땐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었어. 당신 곁으로 가려고 했었지. 묘비 앞에 놓인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치코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단 한 번의 친절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 케니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날 살린 거야. 내 인생을 구원했고 이제는 100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모두 한때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케니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치코, 고마워.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어.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케니치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타무라 씨,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미치코라고 지었어요. 사모님의 귀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케니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묘비에 손을 모으며 케니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3년 후가 되었습니다. 환대 국제 택시는 한국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직원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케니치는 오늘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무라 케니치라고 합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케니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었던 일, 빚에 시달렸던 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 그리고 단 하나의 친절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일까지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살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케니치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눈앞의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케니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은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취업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케니치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이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빛이 비춰들기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길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케니치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녀왔네. 케니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4년 전 절망에 가득 찼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 온화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한마디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단순한 말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환대 국제 택시의 그리고 케니치 인생의 지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러 대의 택시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택시에는 한때 절망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친절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타무라 케니치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회사의 택시는 서울 거리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미츠코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요. 그 말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